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2월 15일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의 월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12월에는 묵은 달력을 떼어내고 새 달력을 준비하여 조용히 말하렵니다. 가라 옛날이여, 오라 새날이여, 나를 키우는데 모두가 필요한 고마운 시간들이여. 이혜인 시인님의 12월의 기도 중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감스님들도 이제 12월 딱 절반이 지나고 이제 절반 정도 남았는데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내년 새로운 또 한 해 맞이할 준비를 잘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요새 한국을 보면 내가 아는 한국이랑 너무 다르다. 상식이 더 이상 상식이 아니다. 신용불량자의 금리가 더 낮고 집 사고 파는데 정부한테 허락받아야 되고 멸공 한마디 했다고 대통령이 나서서 때려잡고 있고 마누라도 안 보여주는 핸드폰을 정부에 보여줘야 되고 중국인들이 비자 심사 없이 자유자재로 드나들고 있고 동학농민 후예라고 주장하면 수당도 주고 횡령죄라는 것을 또 없애려고 또 하고 있는 이상한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감스님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이상한 나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각자가 잘 행동하셔야 되고 또 미래를 잘 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파트 랩에서 아파트 공사비 상승 관련해가지고 최초 도급 계약하고 증액 공사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평당 공사비가 지금 690부터 847만원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 아파트 공사하는 현장은 조심스럽게 1000만원이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땅값을 제하고 공사비만 앞으로 이제 1000만원이 넘어갈 것이다. 그 이유는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환율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1400 지금 70원이 지금 넘었고 지금 어제는 1479원까지 또 넘어서 관계 장관 회의가 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로 원화 가치가 지금 내려가면서 이 고환율로 인해 가지고 공사비, 즉 다시 말해서 앞으로 이제 신축 분양가는 더 높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각자가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주식 팔아서 집 사고 빚내서 주식하고 신영끌 시대다. 신영끌 시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6월에서 9월까지 서울 주택자금, 그다음에 주식 채권에서 충당했던 게 거의 20%가 넘고요. 용산, 서초, 강남구가 1등에서 3등을 지금 차지하고 있고 주식도 지금 B2 석 달에서 확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빚을 내서 주식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집 마련을 할 때도 내 여건, 그 다음에 내 능력 범위 내에서 내 집 마련을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나는 6억까지밖에 안 되는데 9억, 10억의 그런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을 간혹 가다 뵙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 말대로 안 하거든요. 그런데 감수님들만이라도 주식 팔아서 집 사는 거는 저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 그런데 빚내서 주식하는 거는 저는 나쁘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빚을 내서 집 사는 것까지만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내 여윳돈으로 재테크를 하실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신혼부부 평균 소득을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서울시 신혼부부 평균 소득이 거의 1억 가까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1억 원 이상인 신혼부부들이 34.6%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 것일까요? 즉 다시 말해서 지금의 40, 50 세대들보다 신혼부부들이 오히려 지금 소득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진짜로 이렇게 또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신혼부부들이 또 유유상종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인해서 이제 거의 같은 생활 수준을 맞춰가지고 또 결혼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신혼부부들이 최근에 이렇게 평균 소득이 높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20, 30 세대들도 예전에는 전세나 월세를 갖다가 거주하고 첫 집으로 시작했다고 하면 최근에 트렌드를 보면
내 집 마련을 하고 시작하는 분위기가 진짜 감지되고 있습니다. 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신혼부부가 계실 수도 있고 또 내년에 신혼부부가 되실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왕이면 전세 월세보다는 내 집 마련을 갖다 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킨텍스에서 이제 수서 24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실까지 가게 되면 이제 총 33분 걸린다. 그리고 선릉은 36분. 그리고 양재는 38분. 여기에 뭐 한 번 환승되어 있는데, GTX-A가 내년 6월 27일 날 무정차로 해서 삼성역을 이제 무정차로 통과해서 수서역을 개통하게 되면 이 이야기들이 현실이 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올댓고향에서 보니까 GTX 진짜 빠르다, 오늘 한번 타봤다고 이야기하는데, 진짜로 안타까운 거는 지금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 중에 GTX-A 한 번도 안 타보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GTX-A에 대한 파급효과를 아직도 모르는데, 저는 뭐 다른 이야기 뭐 안 드리겠습니다. 뭐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이야기 드릴 거니까, 중요한 거는 내년 여름 서울역 지나서 이제 더 개통되면 지금보다 더 좋은 평가를 서북부가 받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 감사스마일이 이음산악회 정기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2025년 첫 번째 산행부터 마지막 산행까지 개근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뻤고, 어제 송년 산행이다 보니까 그 전날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멋진 자연이 주신 선물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겨울에 산행을 많이 갔지만 진짜 이게 서울이라고 관악산에 이렇게 눈꽃이 핀 이 광경을 보니까 정말 행복 가득했습니다. 등산이 아니라 거의 어떤 그런 놀이동산에 온 그런 설국 그런 여행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감스님들 오늘 시간 되시면 관악산 눈꽃 실화 영상 한번 보시고 또 이번 주 행복하게 시작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진짜 겨울 산행, 특히 눈이 오고 난 이후에 이렇게 산행은 정말 멋졌다라는 이야기를 감스님께 이야기 드리면서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화투 비관 그림의 사연과 우연한 기회를 살린 개구리 이야기,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이야기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이 하는 일을 끝까지 수행하지 못하고 그만두거나 대충 해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기회를 잃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화투장에 비관 그림의 도복을 입고 우산을 받쳐들고 있는 이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은 일본인 오노 도우라는 미치카제라고도 하는데, 전세에 의하면 이 서해가의 길을 걷던 그가 어느 날 마음이 극해 나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이젠 더 못하겠다, 집어치워야지, 내가 글을 잘 써서 뭐하나 라고 하고 일어나 밖으로 바람을 쐬러 나갔다고 하는데, 그때 밖에는 비가 뿌려댔고 그는 비참한 심정으로 우산을 들고 한참을 걸어갔습니다. 그때 빗물에 불어나는 겨울 속에서 개구리 한 마리가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드리워진 버드나무를 잡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안타깝게도 비에 젖은 버들가지는 미끄럽고 너무 높아서 아무리 애를 써도 잡히질 않았습니다. 이런 개구리를 보고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리석은 개구리 같으니 노력할 걸 노력해야지. 그런데 그때 갑자기 강한 바람이 휘몰아치면서 버들가지가 휙 하고 개구리가 있는 쪽으로 휘어지자, 이때를 이용해서 버들가지를 붙잡은 개구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버드나무로 기어 올랐다고 합니다. 그걸 지켜보던 오노 도우는 그게 깨달았습니다. 아, 어리석은 건 개구리가 아니라 바로 나로구나. 한낱 미물에 불과한 개구리도 목숨을 다해 노력한 끝에 한 번의 우연한 기회를 자기 행운으로 바꾸었거늘 나는 저 개구리처럼 노력도 해보지 않고 이제껏 불평만 늘어놓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따른다는 의미도 운도 실력의 일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남의 행운만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 오노 도우는 그 길로 다시 서당으로 돌아가서 필사적으로 서예 공부에 매달린 끝에 마침내 일본 제1의 서예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화투창 비강의 의미를 갖다가 감사스마일도 오늘 아침에 이야기 드리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감사스마일이 지난 1년 25년 1월부터 지금 오늘 방송하는 날까지 제가 중간중간에 아침 방송을 갖다가 포기할까라는 생각을 가졌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뭐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제가 제 일, 제가 하고 있는 이 아침 방송 시간에,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감스님들께 약속드리면서, 감스님들도 저랑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내 집 마련이든 해서 직장의 승진이든 아니면 돈을 버는 이런 부분이든 여러 가지로 고민하셔야 되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도전하실 것을 오늘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이 어제 이 산행을 가기 전에 날씨가 추운데 갈까 말까 또 고민을 살짝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산행 가기 정말 잘했구나. 그리고 아침 방송을 갖다가 하러 나오기 전에는 이불 속에서 조금 더 자지 그런 마음을 갖는데, 진짜로 1년 동안 열심히 했었다라는 하늘이 저에게 준 선물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이런 문꽃 산행을 진짜 최근에 처음 했었다는 말씀 드리면서, 감스님들도 뜻하지 않은 행운이 노력하다 보면 온다는 말씀을 오늘 강조하고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금융당국의 휴일 긴급회의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서서 제가 이제 그 공사비가 인상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주제가, 지금 정부에서는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하지만 저는 이재명 정부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을 거고요. 어차피 지금 이거는 지금 잠깐의 그런 수요를 갖다가 억제하는 그런 대책만 나올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부디 감스님들은 올 연말 12월이 가기 전에 정말 만약에 나는 내년에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시면 최대한 결정을 빨리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저는 지금 1470원이 문제가 아니라 1500원이 언제 갈지, 저는 내년 상반기에 1500원이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1479원까지도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정말 심상치 않구나라고 해서, 진짜 이제 경제 관련해가지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융위원장, 그 다음에 산업통상부에 있는 산업정책실장까지 해서 다 모여가지고 진짜 이런 대책을 마련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유동성을 갖다 계속 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잠재워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시간에 가면 갈수록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과 실물 자산에 우리가 투자해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네, 내년 수도권의 공공주택 5만 호 플러스 알파 착공한다. 27년에 공공기관 2차 이전하겠다라고 지금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 듣고 감스님들 중에서 그래, 이재명 정부에서 일 잘하고 지금 이렇게 해 나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가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5대 분야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업무보고를 했었는데, 지방 활성화라든지 경제성장이라든지 부동산 안정, 공정사회, 국민 편역, 이 5가지의 진짜 5대 분야를 보기에는 정말 이렇게 해 나가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꼭 했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안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저는 감스님들께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공급 속도도 높인다고 하지만, 내년에 수도권의 공공택지라든지 그 다음에 노후청사, 학교용지, 유후부지를 활용해서 복합개발과 민간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를 통해가지고 도심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고 하지만, 이게 국회 문턱을 또 통과를 해야 되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정책이랑 그 다음에 이재명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또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재개발과 재건축을 더 원활하게 지금 추진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향후 5년간의 공적주택 110만 가구를 이상을 공급하고, 청년, 신혼, 출산가구, 고령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확대한다고 하지만, 지금 LH의 부채 문제가 심각한데 돈은 어디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이것들을 해 나간다는 건지,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도 한국은행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국채를 갖다가 사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유동성을 갖다 증가시켜가지고 전 국민 대상으로 해가지고 돈을 갖다 뿌리면서 이렇게 해 나간다고 하면,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빚을 갖다가 그 미래 세대에게 다 떠넘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진짜 아닌 것을 왜 이렇게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할까? 차라리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진짜 할 것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진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감스님들께만이라도 이야기 드립니다. 진짜 9년 성장, 모두가 잘 사는 국토공간 조성하는 거 다들 원하죠. 그리고 주거안정, 모든 국민의 주거권을 든든하게 보장한다.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서 주택시장 안정을 하고 임기 내 명실상부한 주거복지 선도국가를 완성해 나가겠다.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부동산 시장 건전성을 제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갖다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거는 저는
힘들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이야기 드립니다. 어제 제가 그제도 이제 김경민 교수의 그런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현실로 다가온 이 입주 공백을 진짜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 5만호 플러스 알파 착공이라는 거지 이거를 입주 공급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내년부터 착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입주하는 거는 아무리 빨라야 3년이에요. 그러면 29년에 입주를 한다는 건데 그것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5만호까지는 안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저는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지속성장이라든지 국민안전이라든지 교통혁신 이런 것들도 해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의 GTX A 삼성전 무정차도 지금 내년에 될까 말까 지금 걱정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GTX B는 간신히 올해 지금 착공이 들어갔고 GTX C는 내년에 지금 착공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다 보니까 GTX 확충을 갖다가 과연 이재명 정부에서 진짜로 이걸 빨리빨리 해 나갈 것인가, 그 다음에 수요 응답형 교통 활성화를 통해서 출퇴근 불편을 줄이는 국민 편익을 높일 또 그런 계획을 갖다 만들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계획이 아닌 진짜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다가 하루빨리 만들어야 되고, 더 나가서 지금 LH 개혁 방안을 갖다가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하는 건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LH 개혁 방안이 나온다고 하면 더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LH가 땅을 팔아가지고 민간 시행사에서 이거를 해 나가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이 되지만 내년에 LH에서 이것도 시행을 하게 되고 또 시행해서 또 시공사를 선정해가지고 해 나간다고 하면 사람들 생각은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더 빨라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더 나가서 지금 코레일과 SR이 또 내년에 교차 운행을 실시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만약에 코레일하고 SR이 만약에 합쳐지게 되면 이제 불가피하게도 이제 코레일이라든지 SR 그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다.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또 들리는 이야기로는 코레일의 마일리지도 다 없앨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 민자랑 쉽게 말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코레일과 민자 사업자인 SR과 이게 통합되게 되면 국민들만 더 불편해질 거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민을 갖다 위하는 게 아니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방법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감스님들께 감사 스마일이 오늘 특별히 이야기 드리면서 국토교통 정책 전반에서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현 국토교통부장님께서는 이야기하시지만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그런 주택정책이라든지 환율정책이라든지 경제정책이 진짜로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갖다가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막고 있는 것 같다. 시장을 갖다가 억압하고 있는 그런 정책으로 밖에 보이지가 않고 진짜 이렇게 보이기 좋게 진짜 누구라도 이걸 딱 보게 되면 진짜 이렇게 해 나가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이런 뜬구름을 갖다 잡는 이런 대책을 갖다가 마련해 놓고 국민을 갖다가 속이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말씀을 감사님께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부디 정부의 말 믿지 마시고 지금은 정부의 말 반대로 행동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LH가 직접 집 짓고 중산층용의 역세권 30평 임대를 늘려라라고 이 이야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진짜 이 이야기는요, 지금 SH도 마찬가지지만 LH도 부채가 엄청나게 많고 지금 더 나가서 이 부채 부분 때문에 이런 임대주택을 갖다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 과연 이 임대주택을 갖다 그럼 무슨 돈으로 늘릴 것인가 라는, 이건 진짜 재원 방안은 없으면서 그냥 말 그대로 이제 LH에서 이제 땅을 갖다 민간건설사에 팔지 않고 LH가 직접 팔아가지고 그 수익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라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 때문에 앞으로 주택 공급이 더욱 힘들어질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이 공공택지를 민간에 넘겨 분양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서 LH가 직접 주택을 짓고 공공임대는 역세권 등의 우선 입지에 중형 평형 위주로 공급하라고 주문했지만 LH가 택지를 민간에 분양해 민간이 집을 짓고 이윤을 붙여 파는 구조가 로또 분양을 낳는다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공공에서 나오는 로또 분양은 없어질 것이고, 더 나가서 이제 LH가 이제 앞으로 이런 주택을 갖다 짓는 게 더 늦어질 것이고 더 힘들어질 것이다. 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LH 개혁위원회에서 지금 이야기하게 되면 이제 공공에서 온전한 내 것인 일반 분양은 거의 줄어갈 것이고요. 나눔형과 선택형인데 이것도 이제 공유 이익형으로 해가지고 이제 명칭을 바꿔가지고 이제 모든 아파트들을 이제 공공에서 하는 것들은 온전한 내게 없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이제
본청약이 들어가는 진짜 온전한 내 것인 뭐 창문 같은 경우는 S1하고 S4 블럭의 경쟁률은 엄청나게 치열할까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진짜 김경민 교수님의 이 이야기가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현실로 다가오는 이런 입주 공백을 부디 감스님들만이라도 빨리 하루라도 빨리 깨우쳐야 되고 내년이 오기 전에 올해 지금 이것들을 깨우치셔가지고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서울에 지금 빌라도 지금 사람들이 사고 있고 오피스도 지금 사람들이 사고 있는 이유는 이제 아파트를 갈 수 없는 분들은 그렇게라도 이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정말 위기의식,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에는 공급 절벽, 대출 절벽, 그 다음에 매물 절벽이 3중 절벽으로 해가지고 정말 심각한 부동산 문제가 일어날 거라는 말씀을 감사님들께 오늘 아침에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엉터리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말이 되냐, 지금 이재명 정부 일 잘한다라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진짜 이렇게 드러난 환율만 보더라도, 그리고 드러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더라도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눈과 귀를 지금 닫고 살고 있는데, 진짜 상식이 아닌, 더 이상 상식이 아닌, 최근에 지금 대한민국을 보게 되면 진짜 우리가 지금 살아왔던 그런 상식의 한국이랑 너무 좀 다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부디 감스님들만이라도 정부의 말 믿지 마시고 내 자산을 갖다 지킬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진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여러 가지의 지금 실물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를 갖다 최소한 보유해야 되고, 내 집 마련은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특히 또 사전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은 본청약을 갖다가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리는 이 이야기들을 지금은 못 느끼시겠지만, 그리고 GTX-A가 내년에 3년경 무정차가 되게 되면 서북부에 있는,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 가격도 오른다라는 이 이야기를 매일처럼 이야기 드리지만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25년 1월부터 12월 달까지를 되돌아보면서 감스님들만이라도 26년을 갖다가 잘 한번 설계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꾸준함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고,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오노도우의 이 이야기, 개구리 이야기를 갖다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지 노력도 해보지 않고 불평만 늘어놓지 마시고 작게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꼭 해 나가실 것을 감스님들께 오늘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행복 가득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